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 잡설이고요. 정부 지원 사업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짧은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뜬금 인포 저번 시간에 했었을 때 제가 이제 그 정부 지원 사업이 왜 이렇게 어렵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과연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 게 합당하냐 아니면은 그냥 그런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리소스들을 내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시간 관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예 별도로 이렇게 컨텐츠로 뺐어요. 그래서 요 얘기는 좀 시리즈로 말하는 게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뺐는데, 또 특성상 뜬금 인포는 아니라서 이제 잡설이라는 코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명확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도 있고 또 결정해서 가는 방향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정답도 없는 문제라서,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뭔가 가르치는 어떤 내용보다는 그냥 한번 이런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근데 굳이 제가 뭐 학생들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학생들을 만날 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예전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 지원 사업의 그 최종 점검 평가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리신 어떤 사장님께서, 어떤 대표님께서 실제로 마지막에 어떤 질문이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이걸 물어보셨어요. 사실 이거는 비대면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작년 초에 있었던 일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분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는 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았고, 이 자금이 없으면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창업이란 건 할 수 있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고 또 앞으로 나아갈 어떤 힘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은 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고 이런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만만치 않은 그런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뺏긴 시간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과연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았냐를 떠나서, 과연 이런 지원 사업들을 보면은 이제 멘토가 되셨던 분들도, 그때 그 전담 멘토를 하셨던 분도 뭔가 초기 창업 패키지나 디딤돌을 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초기 창업 패키지나 이런 사업도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그냥 후속 사업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일단 일정 수준에서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매출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신제품 개발에 집중을 해서 뭔가 사업을 좀 더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그 지원 사업을 하는 그 리소스를 이쪽에다 쏟아붓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분한테는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 그냥 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끔 제가 들었던 다른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알고 계시는 어떤 대표님은요, 저기 그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된 기계 부품을 가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세요.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돼 있었고, 그게 첨단 기술도 아니고 메가 트렌드도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이 바닥 안에서 굉장히 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한 20년이 넘는 경력을 갖고 계시고, 회사 매출도 한 100억 정도 나오는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장님이, 대표님이 한 칠순이 다 되셨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그 칠순이 다 된 그 나이에도 정부 지원 사업에서 뭐 3천만 원짜리나 5천만 원짜리 굉장히 짜잘한 그런 R&D 지원 사업이 떴다 그러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몸소 사업 계획서를 쓰셔서 거기에 지원을 하시고 거기에 가서 실제로 발표까지 다 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식사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대표님께서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외람되지만, 그래도 이제 정부 지원 사업 뭐 3천 원짜리 5천 원짜리를 하시기에는 너무 시간을 많이 쏟으시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저기 대표자 그 앞에 가서, 그 평가위원 앞에 가서 막 발표하려면은 또 사실 좀 자존심도 많이 꺾어야 되고요. 사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굉장히 뭐 공손해야 되고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막 그래야 되는데, 사실 100억 정도 나오는 상황에서
매출만 배우기 하고 영업이익도 일정 수준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그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지원 사업을 받으시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 낭비일 수도 있기도 하고 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업이 보통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정도의 R&D 자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거를 자체 자금으로 조달한다 그러면 그게 어떤 매출에 잡히는 게 아니고 순수한 R&D 비용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순이익, 즉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저분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봐, 김 박사. 그 3천만 원 정도의 R&D 자금을 확보하려면 결국 그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영업이익을 조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의 매출을 얼마짜리 계약을 따야 되는 줄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회사가 영업이익이 한 3% 정도 돼요. 그 3%라는 게 절대 작지가 않아요. 실제로 매년 직원 월급 줄 거 다 주고 세금 낼 거 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불을 하고 나서도 3%가 순수하게 남는다는 거는 100억이라고 하는 매출 기준에서 3억이라는 현찰이 회사에 꼬박꼬박 쌓인다는 얘기예요. 적금 쌓이듯이. 그러니까 회사 운영이 되면서 현찰이 쌓인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100억의 3%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뭐 여러분 뭐 생각하면 뭐 영업이익 20% 30%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 고부가가치 산업이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절대 적은 게 아닌데 영업이익이 3%라고 한다면은 3천만 원 정도의 순수 R&D를 위한 영업이익을 따기 위해서 실제로 이 회사가 해야 되는 밖에서 가져와야 되는 계약이 3천만 원의 3분의 100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0억이 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10억짜리 계약을 하나를 따와야 비로소 회사에서 다음번 R&D를 하기 위한 자금 3천만 원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3천만 원,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회사의 매출이라고 하는 금액 안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절실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R&D 자금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 기업도 뭐 그렇게 R&D를 막 몇 억씩 들어가면서 막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시장에 변화가 있고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연구소에서 그런 R&D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오래돼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메가 트렌드 쪽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쪽은 사실은 저변 확대나 이런 쪽은 지원 사업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지원 사업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지원 사업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에 감사해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지원 사업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그 뭐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매출을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그렇게 해서 10억짜리 그 계약을 따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또 고용 창출을 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기업을 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기업 보국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게 많은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철이 없던 시절에 그냥 밥을 먹으면서 그냥 한번 그냥 여쭤본 것 뿐이었는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제가 문득 좀 할 말을 잃었었고 또 나름대로 반성도 많이 했었어요. 지원 사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5천만 원, 3천만 원, 이거 뭐, 그 뭐냐,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지원 사업 못했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연매출 100억을 올리고 영업이익 3%가 되는 그런 기업에서도요, 이 3천만 원이라는 지원 자금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정말로 귀한 그런 자산이 되는 겁니다. 지원 사업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조금 뭐 어차피 뭐 요즘에는 제가 좀 말하는 걸 좀 덜 가리는 편인데 조금 독하게 얘기를 할게요. 올 초에 지원 사업 선정 평가가 아니죠. 그 최종 점검 평가를 갔을 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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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을 만들긴 했지만 엉망으로 만들어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딱 하나였어요. 제가 3천만 원밖에 못 받아서요. 3천만 원밖에 못 받아서 이거밖에 못 했습니다. 3천만 원밖에 못 받아서 이거밖에 못 했습니다. 아, 보통 점검평가 같은 경우는 끝나는 마무리 단계고 목적 자체가 시제품에 대한 어떤 완료 여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완할 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규정이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 패스는 시켰지만은 그리고 또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그렇게 세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주관기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예민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좀 유하게 넘겨달라라는 요청을 실제로 합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제가 그 자리에 갔었을 때 제가 정말 제 생각대로 말해도 되는 자리였으면은요. 아마 시작부터 끝까지 다음 시간 시작될 때까지 아마 욕으로 점철을 했을 거예요. 진짜로 쌍욕이 나왔을 거예요. 그 사람은 애초부터 이런 지원 사업을 받을 자격도 없는 쓰레기예요, 그냥.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사례야. 아까 얘기한 이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쓰레기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아,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면 적어도 그런 쓰레기 같은 시제품을 만들어 오진 않았을 거예요. 예. 여러분, 돈이 많아야 뭔가를 할 수 있다.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자원이 많이 있고, 사람이 많이 있고, 모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정말로 그거는 사업을 하는데 좋은 일입니다. 꼭 사업이 아니고, 연구나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많은 자본은 진짜 어떤 일을 해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억을 받은 사람이 5천만 원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꼭 여러분의 성공의 여부를 결정짓진 않아요. 지금은 돌아가신 제 은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내용들이 있어요. 공학이라고 하는 건 리소스, 자원이 부족하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환경과 자원 안에서 최대의 결과를 끌어내는,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는 그게 바로 공학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미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창업을 가지고 어떻게 성공하냐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에게 공학이라는 관점에서 창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 것이냐, 즉 창업공학이라는 관점에서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거는 단순히 무슨 뭐 사업계획서 쓰는 법, 우리 애들 예비 창업 패키지 많이 합격시켜야지,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환경 탓하지 않고, 자원 탓하지 말고, 운 탓하지 말고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리소스에서 최대한도의 결과를 끌어내서 그걸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걸 실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생들을 이끄는 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의무 중에 하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직 지원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지금 턱없이 자원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돈을 많이 못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비용이 정말 정말 소중한 비용이에요. 여러분 1억 받을 거 3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핑계할 시간에 그 3천만 원 받은 걸로 1억을 받은 쟤네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가치 있었다는, 우리 아이템이 훨씬 더 가치 있었다는 거를 증명하는 게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미래의 사업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걸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요.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관점을 그냥 이거 지원하기도 힘들고 이거 하면서 시간도 많이 뺏기고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한 번 하고 두 번 다시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또 그만큼 많은 기회가 다른 팀들에게 돌아가고 다른 기업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통해서 여러분이 사업을 성장할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차피 지원 사업이 그래서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 3천만 원,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기업의 성장에 정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고 계속 20년, 30년 동안 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한 번쯤 머릿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남이 1억을 주냐, 3천만 원을 주냐, 100만 원을 주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건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의 몫이고요. 돈이 없어서 이거밖에 못했다라고 하는 건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 지금 이거 유튜브 하는 거 6개월 동안 지금 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처음 시작했을 때 캠 하나하고 핀 마이크 하나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장비병이 도져가지고 조금 이거저거 구입하긴 했지만 아직도 50만 원 넘지 않았거든요. 이걸 가지고도 저는 계속 6개월이 넘게 이런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까지 능력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무리를 했더라면은 뭐 스튜디오도 없고 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이고요.
어느 시점에 제가 준비가 된다 그러면 이 유튜브도 뭔가 조금 더 발전이 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쯤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돈이 많은 건 되게 좋습니다. 자원이 많은 건 좋고 사람이 많은 것도 좋지만 그게 여러분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꼭 머릿속에 두기 바라고요. 정부 지원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이걸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작은 얼마 안 되는 그런 지원이 여러분이 성장을 하는데 정말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필요한 시점에 지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돈이 필요하니까 국가에서 돈을 땡겨야지. 근데 3천만 원밖에 안 얹었으니까 요만큼만 내려야지.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좀 그 마음을 되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찾아와서 이렇게 꼬박꼬박 강의를 듣고 구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여러분에게 이런 강의를 하는 건 이제 리마인드를 시키면서 다른 그런 뭐 돈 1억이나 받고 막 쓰레기처럼 쓰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은 정말로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얼마 안 되는 리소스에서 최선의 그 결과를 끌어내길 원한다면은 예, 창업공학의 관점에서 제가 언제든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저희 Q&A 창구를 이용해서 항상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라고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항상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자 뜬금잡설 정부 지원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M&R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